장기 보유자는 사실은 일부 비중을 좀 정리하자. 그래서 수익 난 부분 정리하고 다시 들어갈 기회가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뭐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 오늘은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2차 전지 얘기를 먼저 할 텐데요. 2차 전지가 뭐 확연히 좀 조정? 네, 보이네요. 그죠? 시총도 네. 좀 줄고 관심도 줄어드는데 2차 전지는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뭘 봐야 돼요? 네. 네. 일단 제일 중요한 딱 제가 숫자를 좋아해서 숫자에 대한 걸로 좀 팩트 체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핵심은 펀더멘탈의 변화는 없다. 근데 다만 주의할 거는 이제 광물 가격이 고점 대비 20% 정도 빠졌습니다. 예. 그래서 광물 가격이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 하락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리스크 요인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일단 먼저 첫 번째 표 수익률 현황부터 보시면 여전히 지수가 최근에 고점 대비 빠지긴 했지만 코스피, 코스닥 모두 아웃퍼폼 하고 있고요. 원자재 단에서는 역시나 에코프로가 최근에 조금 고점 대비 35% 정도 30% 정도 빠졌지만 여전히 878%의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고 배터리 셀 단에서는 LG에너솔루션이 19.7%지만 고점 대비는 15% 정도 빠진 수준이고요. 양극재는 역시나 1등인 에코프로비움이 최근에 300% 넘는 수익률에서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47%나 하락을 했는데 에코프로비움도 펀더멘탈에는 문제가 좀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음극재 도전재 단에는 나노신소재가 부진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83%의 수익률을 나타냈고요. 고점 대비 32% 빠졌습니다. 장비주 단에서는 윤성 FNC가 350%, 400% 넘는 수익률이었는데 수익률이 많이 줄었고요. 2등인 DNT가 197.7%로 윤성 FNC를 상당히 많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극재 단에서는 1등, 2등, 3등,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엠 이거 1등, 2등, 3등은 수익률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에코프로비엠, 코스모신소재, 포스코 퓨처엠한테 모두 지금 여전히 기회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자재 단에는 에코프로가 878% 수익률 1등인데 지금 포스코홀딩스가 지금 최근에 그래도 조금 에코프로보다는 덜 조정을 받아서 한 106% 정도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와 포스코홀딩스의 수익률 격차는 급격하게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원자재 단에서는 에코프로나 포스코홀딩스 모두 지금 고점 대비 많이 빠졌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연초 대비 지수 움직임인가요? 네, 1월달 대비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최근에 사실 단기적으로 많이 조정을 받았잖아요. 네네. 1월이나 작년에 사신 분은 뭐 아직도 수익률이 이렇게 높아 그렇지만 최근에 사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은 연평균 연초 수익률이 높다고 사실은 뭐 편안한 구간은 아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이베스트 증권인가 거기서 조사한 거에 따르면은 저는 한 개인들의 그 평균 단가가 한 70만 원 정도 생각했는데 평균 단가 한 100만 원 정도 수준이라고 해서 에코프로를 네, 에코프로로 거겠죠? 네.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대랑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불안하시고 사실 또 투자 심리도 많이 악화된 부분도 있어서 그러니까 고점에서 30% 40% 빠졌는데 그렇죠. 사실은 이게 뭐 편안하게 가져가기는 좀 어렵잖아요. 네, 물론 맞습니다. 산 시점들이 다 다르긴 하겠지만. 네네네. 네. 그래서 그러면 지금 계속 말씀드린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에코프로의 펀더멘탈에는 앞으로의 실적 가능성, 그다음에 앞으로의 소위 말하는 캐펙스 투자에 대한 뭐 증가분, 그다음에 앞으로에 대한 펀더멘탈에 대한 변화 요인이 있냐? 그거는 사실 특별히 달라진 부분은 없거든요. 펀더멘탈은 변화는 없고 다만 그건 있습니다. 확연하게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두 번째 표 공매도 현황을 보시면 공매도에 의한 철저하게 수급의 논리로 한 달 동안 끌어올렸던 쇼커버가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지금 수량 보시면 에코프로부터 먼저 보시면 이게 에코프로 한국 KRX 정보데이터 시스템에서 가져온 자료인데요. 120만 주 정도여서 75만 주니까 절반 이상이 줄었고요. 잔고 금액으로 쳐도 1조 한 3천억대에서 한 8천억대까지 줄었으니까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도 사실은 에코프로 BM은 에코프로랑 조금 다르게 갚았다가 또 공매를 또 새로 신규로 들어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잔고가 215만 주 금액으로 치면 7천억 정도가 여전히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는 사실 포스코 그룹이랑 다르게
공매도 쇼커버 물량도 상당 부분 상환이 돼서 수급 요인에 의해 기대할 수 있는 부분도 사실은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렇게 단기간에 급격하게 올랐던 수급적인 요인이 정상화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제 펀더멘탈에 대한 진검승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그룹 완전히 또 다른 흐름인데 이건 포스코 그룹의 공매도 현황인데요. 사실은 포스코 그룹은 공매도 현황이 늘어나는 걸 보고 오히려 반대로 에코프로처럼 쇼커버가 오히려 들어오지 않겠냐는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그거는 좀 사실상 지금 포스코 그룹이 펀더멘탈은 굉장히 지금 좋은 이슈는 나오고 있지만 2차전지 전체 지금 투심이 굉장히 좀 깨진 상황이라서 그 쇼커버 물량을 기대하기엔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해 보이고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 먼저 이 공매도 현황 보시면 지금 90만 주에서 지금 거의 180만 주까지 네, 2배 이상 늘었거든요. 잔고도 치면 지금 4,500억에서 1조 가까이 오히려 반대로 포스코홀딩스는 꾸준히 계속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공매도 잔고가 지금 엄청나게 쌓이고 있고요. 지금 포스코 퓨처엠도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랑 완전히 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잔고가 지금 한 157만 주, 7천억 정도가 지금 여전히 잔고로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수급이 지금 정상화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데 여전히 좀 시간은 필요해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요 마지막 표 하나 더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다 지금 최근 이 공매도로 인한 지금 이 공매도 치는 세력이 손실 구간인지 수익 구간인지 보여주는 표가 요 대비율 표인데요. 지금 최근 3개월 보시면 포스코홀딩스는 대비율이 4.23% 플러스라는 거는 공매도 치는 세력이 4.23% 손실 중이라는 얘기고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35% 그러니까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공매도 세력이 1.35% 수익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최근 주가가 계속 빠지면서 최근 한 달치 데이터를 보면 포스코홀딩스는 공매도 세력이 4.43% 수익 중이고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17.93% 수익 중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수급적으로 굉장히 좀 힘든 구간이다. 그래서 최근 5일치까지 가져왔습니다. 이거 지금 최근 5일치 그러니까 어제 짝 기준까지 보면 포스코홀딩스 4.13% 포스코홀딩스도 이제 수익권을 받겠습니다. 공매도 세력이 4.13% 수익 중이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5.6% 수익 중입니다. 에코프로 그룹 보시면 에코프로 먼저 말씀드리면 28.36% 수익 중이었다가 최근 5일 동안 보시면 4.13%로 손실 중이었어요. 네, 28.36% 손실 중이었다가 네. 수익 중으로 완전히 바뀌었고요. 4.13% 네. 수익 중으로 바뀌었고요. 에코프로 BM은 1.6% 수익 중이었다가 지금 에코프로 BM이 최근에 또 계속 주가가 빠져가지고 5.64% 수익 중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 부분 지금 이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쇼커버로 그러니까 주가가 어쨌든 쇼커버가 좀 끝나고 네. 공매도는 있으면서 공매도 세력들이 수익을 내는 구간이다 이런 거잖아요. 네, 지금.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요. 네, 그래서 그 수급적으로 지금 이게 지금 정상화되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요건 수급에 의한 요인은 좀 그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이고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리튬 가격이 빠진 것 따라 그럼 리튬 가격이 빠지면 양극재 판가가 하락하기 때문에 예. 근데 그건 새로운 이슈는 아니거든요. 이미 다 알고 있는 노이즈고 사실은 3분기쯤 정상화될 거라고 봤는데 3분기에도 지금 이게 추세적으로 하락하면 3분기에 양극재 그 가격 상승에 대한 매출과 이익의 증가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3분기보다는 지금 4분기에 정상화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양극재 이 리튬 가격에 의해서 에코프로가 가지고 있는 수산화 리튬 밸류체인인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그다음에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으로부터 수산화 리튬을 받는 에코프로 BM까지 좀 실적이 계속 3분기 한 개 분기 정도까지는 계속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서 좀 사실은 지금 조금 그 2차전지 투심 악화와 더불어서 이런 펀더멘탈 요인에도 어느 정도 조금 리스크 요인이 있는 건 분명해서 조금 다소 약간 정체 구간인데 시간은 조금 필요해 보인다. 근데 이제 실적이 계속 꺾이는 게 아니라 연간 실적으로 봐도 그렇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4분기 실적을 봐도 그렇고 실적의 증가폭은 여전히 계속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2차전지 살 때 저희가 이제 26년까지 그 소위 말한 실적 증가율, 캐펙스 증가율 보고 진짜 롱텀하게 장기로 보고 샀기 때문에 단기간에 가격에는 좀 일일비 안 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1월 달이나 2월 달이나 뭐 3월 달에 엄청 싸게 사신 분들은 일정 부분 이렇게 조금 그 옆으로
조정이라기보다는 저는 좀 기간 횡보의 구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조금 싸게 사신 분들은 조금 일부 비중 조절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아니 장기로 싸게 산 분들이야 뭐 사실은 뭐 막말로 우리가 어떤 방송 지금 왜 뭐 이러도 보겠어요, 그죠? 편안하게 가는 분들인데 네네네. 그런 분들보다는 이제 단기 트레이딩으로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관심 많고 무슨 소리 하나 귀를 기울일 거 아니에요. 근데 네네.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많이 빠졌는데 지금이 이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기간이냐 조정을 받았는데 그게 아니라 또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러셨잖아요. 네네. 이제 그러면 이제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마무리됐고 이제 기간 조정이 남았다. 네네네. 네. 그래서 만약에 사시려고 예를 들어 지금 좀 물려 있어서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차라리 반등이 나오는 걸 확인하고 사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고요. 네. 추세 하락이 어디까지 진행될지 모르고 그다음에 지금 아마 10월달, 11월달에 아마 그 1월 초에 들어가서 굉장히 수익 많이 내신 분들이 이 대주주 양도세 과세 요건에 해당이 그렇죠. 되잖아요. 예. 그게 아마 10월, 11월에 물량이 아마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 그거까지 감안하면 조금 기다렸다 사시는 게 나아 보이고 만약에 아예 2차 전지가 뭐 엄청나게 비난하고 욕을 하실 수 있겠지만 2차 전지를 아예 갖고 있지 않으신 분 입장에서는 저는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예 없으신 분들한테는. 그러니까요. 뭐 가격 조정이 이제 보통 우리가 뭐 위에서 10% 20%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대표주들이 뭐 30% 이상 조정을 지금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섣불리 들어가기도 참 네. 그렇고 네. 그렇죠. 네. 네. 물려 있는 분들은 팔기도 그렇고. 네. 파실 구간은 전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 힘든 구간을 이제 2차 전지가 또 지나갑니다.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뭐 크게 이제 산업 전망이나 이런 건 달라진 네. 건 없다 그러셨는데 네. 그건 뭐 각자의 전략이 다르니까 그렇고 결국 올린 게 수급인데 그죠? 네네. 수급 문제였는데 수급이 공매도나 이런 게 좀 정상화 이게 끝이 나야 되는데 아직도 보면 끝이 안 난 것 같네. 네, 종목별로 그렇죠. 확실히 차별화는 있고요. 포스코랑 에코프로그룹이랑 극명하게 갈리는 국면이 있고요. 최근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좀 중요한 거 말씀드리면 네. 불과 두세 달 전만 해도 반도체가 가면 2차 전지가 깨지고 2차 전지가 가면 반도체가 깨지고 그런 소위 말하는 수급의 양극화 현상이 좀 있었는데 네. 지금은 완전히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어떻게 보면 반도체나 2차 전지보다 훨씬 더 위험한 초전도체 수급이 굉장히 쏠림 현상이 있거든요. 네. 오늘도 보니까 시장이 박살나는데도 그러게. 유일하게 초전도체만 도대체 이걸 정말 이걸 실체가 있다고 했을지 너무 네. 관계자들이나 사실 최대 주주도 전부 매각하는 입장에서 개인 투자자들끼리 지금 폭탄 돌리하는 게 너무 사실 겁나고 무서운 현황이거든요. 사실 저는 이것만 정상화되면 분명히 2차 전지나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다시 돌아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럼 2차 전지가 가면 반도체는 깨지고 반도체가 가면 2차 전지가 깨진다. 제가 그 연초나 초반에 이제 2차 전지 깨질 때 반도체 올라오는 거고 상당히 2차 전지랑 반도체랑 약간 대립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이 유심히 더 이렇게 분석을 해서 보면 느낀 거는 2차 전지가 시가총액 내에서 비중이 월등히 커졌기 때문에 2차 전지가 깨지면 사실 반도체도 가기는 어렵다.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반도체가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반도체가 가야지. 왜냐면 2차 전지가 워낙 덩치가 커졌기 때문에 같이 가는 그림으로 봐야지 2차 전지랑 반도체를 너무 이분법적으로 나누기는 사실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전도체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뭐 그 제약바이오나 그 중국인 단체 관광객 6년 만에 회복돼서 그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게 연속성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리 좀 하겠습니다. 2차 전지가 뭐 어려운 구간들로 가고 있고요. 수급이 좀 쏠림이 완화될 것이라고 했는데 뭐 그렇게 얘기한 날부터 그러지 않고 계속 더 가고 그러니까 그죠. 근데 결국 이렇게 그 흐름들이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전략을 좀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여쭤볼 장기 보유자 그다음에 트레이딩 관점에서 사실 물려 계신 분들 그다음 매수 관심자 이렇게 해서 전략만 짧게 좀 마무리하고 장기 보유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네, 장기 보유자는 사실은 일부 비중을 좀 정리하자. 그래서 다시 그 수익 난 부분 정리하고 다시 들어갈 기회가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뭐 대주주 양도세 물량 나오는 뭐 연말 그러니까 내년 1월이나 연말 그
타이밍을 노리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신규 관점에서는 지금에서 사실 더 뭐 여기서 조정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평균적으로 40% 이상 빠진 가격은 저는 이 추세가 깨졌다기보다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격 조정이보다는 기간 조정의 형태이기 때문에 좋은 저는 매수 기회라고 보고 있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비싸게 사신 분들, 예, 그래서 네, 이제 네. 손실이 나고 있는 분들. 네, 네. 손실이 나고 계신 분들은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그래서 일단은 버티시고 공격적으로 매수하신 거는 뭐 좀 자제하시길 권유드리고 공격적으로 여유 자금이 있어서 그 자금을 더 투입하신다고 하더라도 아까 싸게 사신 분들하고는 동일하게 내년 1월쯤에 사실 안정화되는 걸 보고 그러니까 주가가 조금 네. 하방 경직성이 강하게 지지돼서 다시 반등이 나오는 타이밍이 그 반등이 나오는 타이밍이 뭐 우리는 10월달 11월달에 대주주 양도세 때문에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지만 만약에 그때라도 반등이 나오면 오히려 반등을 확인하고 조금 비중을 늘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네. 사려고 하시는 분들은 뭐 답이 나왔네요, 그죠? 네네. 네. 시간을 보면서 네, 반등 구간을 확인한 다음에 사자. 네, 그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로봇 관련주들도 최근의 흐름들 좋았는데요. 네네. 한 번 또 조정을 받기 시작하니까 오늘 방송하는 날 뭐 레인보우가 12%가 밀렸고요. 최근 잘 나갔던 게 또 로보틱스. 네, 로보틱스 맞습니다. 네. 5% 7% 다들 이렇게 네. 밀렸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뭐 이 로봇이나 이런 것들도 결국은 이게 그러면 단기 순환매 테마였다는 것인가? 뭐 주도주분은 아니라는 건가? 뭐 이런 고민들을 좀 변동폭이 크니까 고민이 좀 됩니다. 네, 일단 로봇주 자체가 그럼 앞으로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일까 아닐까를 보시면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사실 인력 문제 수급의 전반적인 제조업 관련돼서 뿐만이 아니고 서비스업에도 나타나고 있고요. 네. 인력 관련된 부분이 사실은 로봇 관련된 로봇이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상당히 조금 그 도입하는 서비스 업체나 제조업체에서 도입하는 부분이 부담이 되는데 가격이 상당히 좀 많이 낮아지겠죠, 많이 그렇죠. 낮아지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성 측면에서는 월등히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인력을 투입하는 것보다 조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로봇이 훨씬 좀 유리하다고 보고 있고요. 전체 글로벌 시장에서 로봇이 지금 이거는 뭐 특정 로봇을 포함한 뭐 이런 그러니까 서비스용 로봇, 전문 로봇, 그다음에 제조용 산업 로봇, 그다음에 의료용 로봇 다 포함해서 네. 연평균 성장률 18%입니다. 굉장히 높은 시장이고요. 네. 2026년까지 한 741억 달러니까 지금 이게 하나로 계산하면 한 30조 네, 뭐 그렇게 네, 봐야 그 정도, 뭐 네. 숫자가 좀 와닿지 않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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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연평균 성장률이야 뭐 로봇 섹터 성장률이 좋을 것이라고는 사실은 뭐 추론이 되죠, 그죠?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국내 업체들이 숫자가 안 찍혀가지고 예. 기대감만으로 땡기기에는 2차 전지나 반도체는 숫자가 찍힌데 대부분의 회사가 적자인데 그러면 사실은 그럼 적자라니까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될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네. 그 로봇 관련된 기업 중에서도 사실 차별화된 실적을 보여주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표로 가져왔는데요. 네. 요 첫 번째 표 보시면 로봇 관련된 회사들도 매출과 이익이 성장을 합니다. 사실은 레인보우는 삼성전자 그 590억 투자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린 회사인데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조차도 매출이 일단은 이제 작년에 적자에서 흑자 전환했고 올해 내년에 이제 한 사실 매출 규모가 상당히 작긴 합니다. 그래서 네. 이런 회사들은 적자 회사들은 어떻게 밸류에이션을 하냐면 시가총액을 매출로 나눠서 PSR 기준으로 하거든요. 네. PSR 1배 미만이면 낮다고 보는데 로봇 회사들이 지금 여기서 더 치고 못 가는 이유가 대부분 PSR이 엄청나게 사실 높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로봇과 관련된 부품을 만드는 회사, 감속기라는 부품을 만드는 회사, SPG 같은 회사는 4천억대 이상 매출에 영업이익 한 300억 가까이 나는 회사거든요. 네. SPG는 꼭 로봇 관련된 것만 하는 게 아니니까. 네, 맞습니다. 네, 네. 지금 그 SPG 같은 경우는 그 웬만한 그 가전 제품에 들어가는 모터를 만드는 회사라서 그런 측면이 있지만 지금 로봇에 대한 비중이 계속 커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는 게 큐렉소 같은 의료용 로봇 회사도 5년 동안 계속 적자였다가 작년에 흑자 전환했고 이제 매출과 이익이 20%씩 성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뭐 유진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미래 컴퍼니 같은 회사들이 로봇 관련돼서 좀 특화돼서 지금 실적이 나오는 회사들이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는 그 구조적인 로봇이 이제 20%씩 성장하고 뭐 고령화 시대라든지 인건비 절감 이런 측면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 기대감으로 땡겼다면 이제 숫자를 보여줘야 되는데 로봇 회사들이 전부 다 숫자가 안 나오는 건 아니고 이제 숫자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로봇 관련된 회사들도 대체 소위 말하는 그 인력 대체뿐만이 아니고 그 글로벌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로봇을 대체한다든지 일본 로봇을 대체한다든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미국 로봇까지는 아직 그 기술력에 좀 차이가 있어서 사실 미국 시장에도 지금 2024년, 25년을 목표로 진출을 하고 있고요. 이미 24년, 25년에 아주 그 미국 최대 시장을 이제 미국을 보고 그 전에 유럽하고 동남아시아랑 뭐 중국 시장에 지금 그런 이 로봇과 관련된 인허가를 다 획득을 하고 지금 시장이 글로벌 시장으로 막 진출하는 초입 단계에 있습니다. 큐렉소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그 여기 나오는 T 로보틱스나 고영이나 유진 로봇이나 이런 회사들 다 지금 글로벌 무대로 지금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그 커스터마이징 되면서 가성비 가격도 저렴하고 그래서 그 글로벌 로봇 시장에서 사실 수술용 로봇도 인투이티브 서지컬이 거의 압도적이었는데 지금 큐렉소가 지금 미국 시장 24년 말에 지금 도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로봇 관련된 회사들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건 맞지만 매출과 이익이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되면 매출과 이익이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뭐 2차 전지 업체들 막 실적 막 찍기 시작할 때 그때 초임 모습처럼 갈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구조적으로 바뀔 수 없는 성장 국면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봇 관련주를 투자하되 숫자가 찍히는 회사를 투자하자 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특징적인 게 제가 오늘 큐렉소라는 회사를 갖고 왔는데 예. 이거는 큐렉소 같은 회사는 사실 한국 야쿠르트의 자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한국 야쿠르트에서 아주 신성장 동력으로 집중적으로 키우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글로벌 이 수술 로봇 시장은 뭐 고령화 저출산 때문에 의료 인력이 급속도로 부족하고 인력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다. 그리고 인간이 하는 휴먼 에러가 굉장히 계속 수술하는데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쓸 수밖에 없다. 근데 그럼 큐렉소처럼 의료용 로봇을 하는 회사가 많냐? 국내에 2-3개 정도밖에 없는데 그중에 딱 매출과 이익이 찍히면서 적자를 내지 않고 그냥 매출과 이익이 꾸준히 20% 30% 이상 성장하는 회사가 딱 이렇게 손꼽힐 정도로 딱 추려지기 때문에 오히려 심플하게 투자할 수 있다. 그래서 큐렉소도 해외 진출 모멘텀을 지금 미국은 아까 말씀드린 24년, 25년에 미국 이 인공관절 그러니까 수술 로봇 시장이 65% 점유율인데 미국에 진출하는 순간 이제 시장은 뭐 급격하게 지금 연평균 50% 넘게 성장할 걸 보고 있고 예. 실제 이 회사가 미국을 제외한 해외에서 해외 수출 실적으로 전년 대비해서 52%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실제 숫자가 찍히고 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고. 근데 그러면 큐렉소가 시가총액 대비 사실 매출이 너무 작아서 투자하기가 좀 어렵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SPG 같은 로봇의 가장 핵심 부품이 감속기이기 때문에 네. 감속기를 완전히 지금 하모닉 드라이브 거를 지금 SPG가 국산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국산화하는 게 실제 매출로 찍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게 캐펙스 투자입니다. 그래서 SPG도 지금 캐펙스를 전년 대비 50% 넘게 캐펙스를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모터에 대한 비중은 계속 줄어들고 감속기의 매출 비중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감속기가 마진이 모터보다 훨씬 좋고요. 그래서 SPG는 유일하게 로봇 관련주 중에 매출도 4천억대 나오면서 영업이익도 300억대 가장 압도적으로 숫자가 잘 찍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굉장히 무거웠는데 최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가면서 조금 같이 동조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다가 아무래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대장처럼 움직이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쉬어가면 또 SPG도 쉬어가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저는 만약에 이제 진짜 길게 롱텀으로 2차 전지처럼 2-3년을 보면 이 로봇 관련주는 AI 인공지능하고도 모멘텀이 엮일 수 있고 각종 모든 식품하고도 엮일 수 있고 굉장히 뭐 제약하고도 엮일 수 있고 이 전방 산업의 다각화가 굉장히 잘 돼 있다. 그리고 국내 회사들 중에 기술 경쟁력으로 차별화할 수 있는 업체가 손꼽힌다. 5손가락 안에 꼽히기 때문에 이런 숫자 찍히는 회사들 특정 완전 이 큐렉소 같은 경우는 의료 수술용 로봇에 전문화된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좀 특정 모멘텀에서 기술 진입 장벽을 갖고 있고 글로벌로 다각화하는 회사들에 좀 주목을 해보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상장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두산 하반기에, 로보틱스가 상장하면 거의 뭐 레인보우하고 시총이 삐까삐까삐게 그죠 가겠네요. 네네네. 그럼 또 어떤 판도 변화가 있나요? 네, 두산 로보틱스 상장하면 로봇주에 당연히 관심이 쏠릴 네. 거고요. 로봇 관련된 아마 그 두산 ETF? 로보틱스랑 네, ETF가 나올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기관 쪽 패시브 수급 자금도 좀 긍정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게 최근에도 전혀 제약바이오가 움직임이 없다가 8월달에 그 액티브 ETF가 출시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뭐 루닛이라든지 굉장히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로봇 관련된 ETF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근데 로봇 관련주가 최근에 이제 좀 오른 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미래 성장성이야 뭐 좋다고 보죠. 그러나 네네. 이제 실제로 뭔가 막 그 숫자가 나오고 말씀하실 것처럼 가는 게 아니라 최근에 보니까 오른 것도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혹은 몇 종목 그 네네. T 로보틱스나 그죠? 이런 네네. 거 빼고는 별로 오른 것도 없어요, 그죠? 네네네. 오른 것도 없으면서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권역인데, 그러니까 관심주는 큐렉소하고 SPG. SPG입니다. 네. 네. 큐렉소는 로봇인데 약간 의료용 로봇 이런 쪽이죠. 예, 예. 네. SPG하고 이것도 이제 2차 전지가 뭐 어쨌든 조정받고 이제 수급이 일시적으로 이쪽에 좀 들어간 건가?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로봇 관련주도 개인만 사는 거예요? 아니면 수급상 기관이나 외국인들 동향은 어떨까요? 아, 로봇은 지금 네. 사실 기관이 상당히 좋아하는 업종 중 그래요? 하나고요. 예. 네, 기관 쪽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최근 단기간에 좀 오른 부분에 따른 차익 실현은 좀 일부 있는데요.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이제 뭐 SPG 같은 거 수급 좀 보시면 네, 전반적인 현황은 외국인 기관이 최근에 동시 순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 네. SPG도 수급 현황 좀 봐드리면 마찬가지로 외국인 쪽에서 쭉 기관과 외국인 SPG 역시도 외국인 기관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다. 큐렉소도 마찬가지로 최근 수급 현황 보시면 개인 수급은 아니고요. 네, 큐렉소 역시도 기관 쪽에서 엄청나게 지금 한 달 내내 지금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서 차라리 로봇 쪽은 외국인이나 기관 쪽 투자 심리가 오히려 2차 전지 쪽보다는 훨씬 좋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큐렉소는 이제 말씀하셨는데 약간 의료 로봇이잖아요. 그죠? 수술 로봇이니까 이게 약간 의료용으로 또 요즘 AI 같은 경우도 의료 AI가 네네. 관심 뜨다가 그죠? 네. 루닛 같은 경우도 조정을 많이 받고요. 말씀 나온 길에 약간 결은 좀 다르지만 더 비슷할 수 있는 의료 AI 쪽은 어떻게 보시는지 좀 코멘트 좀 해주세요. 아, 의료 AI 같은 경우는 일단 숫자가 로봇도 그렇게 숫자가 엄청 좋은 건 아닌데 네. 루닛 같은 경우가 지금 올해 345억 정도 매출에 영업이익 256억 적자거든요. 네. 그래서 루닛에 대한 뭐 상장성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사우디아라비아와 모멘텀도 갖고 있고 그 미국 그 진출에 대한 모멘텀도 갖고 있는데 사실은 루닛은 지금 로봇 오른 거에 비하면 단기간에 지금 1년 동안 지금 2만 원대부터 20만 원까지 많이 10배 정도 올랐죠.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루닛의 성장성은 굉장히 높다고 보는데 루닛은 이 소위 말한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이 거치지 않았다고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로봇주는 다른 거 2차 전지 반도체 뭐 이렇게 초전도체 이런 테마주가 돌 때 사실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만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3월 말부터 계속 좀 어떻게 보면 기간 조정 형태를 장기간 동안 거쳤거든요. 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이나 가격적인 부분이 오히려 AI 인공지능 쪽보다는 로봇이 훨씬 좀 부담이 없고 실제 숫자 찍히는 것도 대표적인 게 루닛이니까 루닛만 비교해봐도 로봇주 쪽이 훨씬 숫자로 증명하기에 훨씬 더 뭐 용이하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루닛 같은 거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 올랐으니까 최근에 또 의료 AI 중에는 뭐 루닛이 아닌 다른 종목들이 뭐 많이 네네. 올랐어요. 이제 뭐 네네. JLK도 있고 뭐 뷰노도 있습니다. 뷰노 이런 네네. 쪽으로 해서 이제 올랐는데 네. 어쨌든 의료 AI하고 로봇하고 비교해 보면 조금 더 안정성 있게 네, 숫자가 맞습니다. 찍히면서 갈 네. 수 있는 미래 성장이 담보되는 쪽은 로봇이다. 네, 그러니까 네. 둘 다 연관성은 분명히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장기간이라보다 연초에 오른 거를 다 반납하고 하여튼 3월 말부터 거의 지금 7월 달까지 계속 4개월 동안 기간 조정을 거쳤고 루닛이나 JLK나 뷰노는 이런 로봇 관련된 회사들이 계속 장기간 동안 기간 조정 거치는 동안에 주가에 굉장히 오버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오히려 이 AI 이 헬스케어 쪽이 오히려 지금 저는
상당히 좀 조정 국면이 좀 기간 조정 형태로 나오지 않을까. 그럼 그 기간에 치고할 수 있는 건 오히려 로봇이 치고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변압기 일부 뭐 효성중공업이나 뭐 이런 종목 빼고는 건설 기계 장비 이런 쪽은 또 조정을 꽤 받았네요. 예, 네네. 건강한 조정인가요? 네, 저는 건강한 조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로봇주도 말씀드리고 또 2차전지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그 기업의 주가가 이렇게 90도로는 오르진 않고요. 네. 오르다가 약간의 조정을 거쳐서 또 좀 하락하기도 하고 그게 성장이 멈추지 않고 숫자가 찍히면 다시 또 오르고 또 약간의 조정 구간을 거치고 또 오르고 이렇게 파동의 형태를 그립니다. 그러면 인프라는 말씀 주신 변압기 쪽도 있고요. 그 변압기를 통칭해서 전력기기 쪽이 있고요. 건설 굴삭기계 쪽이 있는데 건설 장비 쪽이 있는데 저는 통칭해서 다 가져왔는데 숫자가 찍히는 회사들의 평균 수익률을 봤더니 2차 전지만 압도적인 그 지수 대비 초과하는 수익률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요거는 인프라 관련된 숫자 찍히는 회사들의 평균 수익률 데이터를 가져왔는데요. 평균이 75%입니다.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고점 대비 하락률도 26%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다른 거보다 훨씬 덜 빠졌고요. 뭐가 제일 많이 올랐어요? 보면 그 중에. 압도적으로 많이 올린 거는 최근에 효성중공업. 효성중공업하고 KT 서브마린이 제일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LS전선. LS전선도 LS 쪽도 상당히 수익률이 좋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요 밑에 이제 표를 보시면 요거는 이제 실적을 제가 2분기에 현대일렉트릭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찍혔고요. 네. LS 일렉트릭 마찬가지로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찍었습니다. 현대 인프라코어, 효성중공업, HD 현대 건설기계, 두산 밥계까지 이 전력기기 쪽, 건설기계 쪽 모두 지금 이 사상 최대 실적을 찍었는데요. 그게 왜 그럴까? 그럼 왜 실적이 그렇게 좋은지 확인을 해보셔야 되잖아요. 북미하고 일단 유럽에서 노후화된 그 교체 수요가 상당히 가파르게 일어나고 있고요. 예를 들어 이 변압기 쪽은 지금 50년도 넘은 지금 굉장히 노후화된 특히 미국 뭐 동부 서부를 다 포함해서 50년대 이 변압기를 교체하는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근데 그 변압기를 그냥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가격을 올려서 지금 교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현대일렉트릭이나 뭐 효성중공업이나 LS는 이미 미국에 잘 진출해서 선점 효과를 누리고 있거든요. 사실 이게 뭐 엄청난 기술 진입 장벽이 있다기보다는 거기서 미국에서 공장을 가동할 수 있는 캐파가 있냐, 그다음에 선점 효과가 있냐, 그다음에 고객사의 글로벌 고객사를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있냐. 근데 굉장히 현대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이나 LS일렉트릭이나 모두 지금 글로벌 북미하고 유럽에서 선두권을 위치하고 있고요. 네. 뭐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데는 이태리의 뭐 프리마, 그다음에 뭐 넥상스 이런 정도인데 그런 회사들보다 훨씬 그 국내 이 전력기기 업체들이 상당히 커스터마이징 잘 돼 있고 공격적으로 유럽 업체나 이런 그 글로벌 업체들보다 캐펙스를 좀 공격적으로 늘린 측면이 있어서 수주가 엄청나게 지금 증가하고 있고요. 지금 그 변압기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관련 업체 4개의 회사가 모두 사상 최대 실적을 찍었거든요. 그래서 그럼 실적이 여기서 꺾이느냐? 그럼 내년과 내후년까지도 계속 지금 그 변압기 측면으로 봤을 때 2024년 5년까지 교체 수요가 최소한 아까 50년 이상 사용된 거, 40년 이상 사용된 거. 근데 이 수명이 최대 30년에서 40년이기 때문에 교체 수요는 좀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고 건설기계 쪽은 저희가 지금 2차 전지 때문에 광물 채굴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노후화된 인프라를 교체하는 수요도 있지만 노후화된 인프라 플러스 신흥국에서 광물 채굴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고 그게 실제 숫자로 찍히고 있다. 그래서 요 실적 증가표를 보시면 뭐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올해는 매출이 27%가 늘어나고 현대일렉트릭도 27.8%가 늘어납니다. 효성중공업도 25%가 늘어나고요. 뭐 재룡전기 같은 회사도 22%, KT 서브마린 같은 경우는 46%가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 보시면 LS 일렉트릭이 91%, HD 현대일렉트릭이 88%, 효성중공업이 84%. 요 90%, 80%, 84%요 수치는 제가 과거의 데이터 20년, 21년, 19년, 18년 봤는데 이렇게 큰 90%, 80% 증가하는 거는 최근 5년 내 그렇죠. 처음입니다. 여기도 최초입니다. 뭐 십몇 년 만에 빅 사이클이 들어온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증가를 하고 있고요. 24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 24년도에도 20%,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33%가 증가하고요. 25년도에도 영업이익이 30% 증가합니다.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4년도에 영업이익이 42% 증가하고요. 25년도에 영업이익 증가율이 33% 증가한다. 그래서 제가 노란 거를 이렇게 표시를 해드렸는데요. 이게 공통적으로 많이 사실 겹치는 부분, 그만큼 실적 증가 폭이 매출도 증가하고 이익도 증가하고 이익률도 고르게 증가한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현대일렉트릭이 가장 많이 겹치고요. 그다음에 KT 서브마린 겹친다. 그래서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2조 대 매출에서 지금 거의 3조 7천억 4조 가까이 매출 체력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영업이익도 보시면 1,300억대 영업이익에서 4,400억대 영업이익 거의 지금 3배 넘게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데 그럼 밸류에이션이 비싸냐? 그럼 밸류에이션 표도 가져왔거든요.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 23년 PR이 15배인데요. 영업이익 증가율이 월등히 증가하기 때문에 지금 8배까지 지금 떨어지고요. LS 일렉트릭도 최근 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는데 내년에 다시 10배 미만으로 떨어지고요. 두산바켓 경우는 6배 정도 수준을 계속 PER 기준으로 6배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현대인프라코어는 더 PR이 낮습니다. 한 4배 정도까지 그러니까 올해 한 6배, 내년에 한 5배, 내후년에 이제 4배까지 떨어지고요. 효성중공업도 올해만 지금 최근에 주가가 너무 급격하게 올라서 16배 기준인데 내년에 8배, 내후년에 6배까지 떨어진다. 그래서 여전히 주가 올라가는 것보다 이익 증가폭이 크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에서도 좀 부담은 없는 상황이다. 근데 고점 대비 지금 이 회사들도 가격 조정의 형태를 지금 겪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수급 가격적으로 조정은 겪고 있지만 전반적인 최근 그 주가 수급 현황을 좀 보시면 대표적으로 이제 두산바켓 먼저 보시면 수급 현황 보시면 네, 일단 두산바켓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기관이 팔면서 좀 가격 조정을 거치고 있지만 그 기관이 파는 물량을 외국인이 그대로 엄청나게 지금 받고 있고요. 한 달 내내 좀 매수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여기는 기관 외국인 같이 사는. 네, 외국인 기관인이 지금 동시에 지금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 지분율이 불과 한 달 전 대비해서 지금 14%대에서 지금 17%까지 늘어났거든요. 지금 엄청나게 지금 외국인이 지금 수급이 좀 좋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HD 현대건설기가 같은 경우도 수급 보시면 네, HD 현대건설기계도 기관이 엄청나게 팔고 있는 걸 지금 외국인이 지금 수급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조정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수급적으로는 굉장히 좀 양호한 상황이다. 그래서 사실은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사는 거가 가장 좋은 현황이지만 외국인 기관 중에 기관이 파는 걸 외국인이 수급으로 받아주는 것도 나쁜 모습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건설기계, 특별히 전력기기 변압기 쪽이 많이 올랐는데요. 2분기 실적이 끝났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다음 실적까지 확인하려고 하면 좀 공백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 네. 좀 싫은 것도 있고요. 그러면 여기도 이제 소위 구조적 성장이 되는 쪽인데 여기 이제 건설기계랑 전력기계랑 조금 나눌 필요가 있어요. 막 네네. 헷갈리니까 일단 그러면 전력기기나 변압기 관심 종목 탑픽으로 해서 좀 마무리해 볼게요. 네. 그럼 전력기기나 변압기 쪽으로 하면 탑픽은 어떤 겁니까? 네, 역시나 매출 증가, 이익 증가율에서 모두 지금 최상위권이 HD 현대일렉트릭이고요. 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내년과 내후년에 8배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아직은 좀 밸류에이션 상에 조금 여력이 남아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현대일렉트릭만 지금 전력기기 쪽에서 유일하게 외국인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으로도 앞으로 가장 개선폭이 높고 이익이나 매출 체력도 가장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현대일렉트릭. 근데 주가는 제일 핫한 건 효성중공업 아니에요? 네, 최근에는 효성중공업이 네. 제일 핫한데 네. 오히려 효성중공업이 핫할 때 HD 현대일렉트릭이 좋은 저는 매수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네. 항상 역발상의 관점에서 보면 또 효성중공업보다 매출과 이익의 체력이 HD 현대일렉트릭 월등히 좋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오히려 HD 현대일렉트릭이 더 조정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신규 매수자 관점에서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변압기 쪽에서는 HD 현대일렉트릭이 이쪽이 이제 그 캐파가 큰 거를 많이 한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네. 효성중공업은 조금 작은 그런 맞습니다. 사이즈인데, 근데 뭐 워낙 시장은 수급이란 거에서 올라가는 거는 최근에 효성중공업이 더 탄력 있게 가긴 했고요. 네네. 그 다음에 뭐 재룡전기나 뭐 일진전기 이런 재룡전기 흐름도 뭐 나쁘지 않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안정적인 네. HD 현대일렉트릭을 그러면 변압기 쪽, 전력기기 쪽에서는 꼽으셨고요. 네. 건설기계 장비 쪽에서는요. 예.
건설기계 장비 쪽에서는 대형주 단에서는 사실 흐름은 사실 두산 바켓이 실적 증가폭은 좀 좋아 보이는데 저는 좀 기회를 있는 게 틈새 시장을 노리기엔 좀 진성 TC가 최근에 가장 좀 조정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진성 TC는 두산 바켓의 수혜도 되지만 세계 최대 굴삭기 업체인 그 캐터필러의 수혜도 되거든요. 진성 TC 많이 빠졌네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네. 진성 TC도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게 한 번도 역성장하지 않고 올해 같은 경우는 매출이 실적이 안 좋나요? 안 좋았나요? 네, 2분기 실적이 조금 다소 부진했습니다. 그럼 뭐 10%나 네. 빠졌네요. 월요일 날. 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한 30% 정도 조정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럼 실제 꺾겠냐? 지금 이 회사가 5천억대 매출 체력인데 내년에 5,800에서 6천억 정도를 예상하고요. 네. 내후년에 7천억 정도 예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익도 주는 게 아니고 이익도 650억대에서 680억대, 730억대. 물론 실적의 증가폭은 굉장히 낮지만 그래서 사실은 진성 TC가 특별한 뭐 예를 들어 주식 갖고 장난치는 뭐 유상증자라든지 뭐 전환사채라든지 그런 이슈가 없고 단기적으로 저는 차익 실현 물량이 상당 부분 나왔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물론 실적에 대한 실망감도 있지만 그럼 이런 건설기계 쪽이 그럼 실적이 보통 하반기에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을 분명히 갖고 있기 때문에 캐터필러가 지금 주가가 뭐 크게 뭐 고점에서 그렇게 빠지지 않고 캐터필러도 역시 좀 약간 횡보하는 형태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네. 이 회사는 진성 TC 같은 경우는 기간은 팔지만 외국인 쪽에서 지금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틈새 시장을 놀리기에는 그 두산 바켓의 수혜도 받으면서 캐터필러, 고맛, 뭐 히타츠 관련 회사도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진성 TC도 소위 말하는 이 수소에 대한 모멘텀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관련된 그 연료전지 셀을 그 자회사가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진성 TC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굉장히 여러 가지 모멘텀을 갖고 있어서 최근에 주가 빠진 거는 전 좀 과도하게 이게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와서 그게 빠진 거지 펀더멘탈에 대한 변화는 전혀 없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이슈 관련돼서 한번 반짝 움직인 부분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물론 전쟁이 진행 중이긴 하지만 그거 관련돼서도 사실은 계속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농기계 지금 압도적인 1등 이 존디어를 또 신규 고객사로 맺었거든요. 그래서 존디어 매출 비중이 한 10% 정도 되는데 이 부분도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변압기 쪽에서는 전력기계 쪽에는 현대 일렉트릭 HD를 붙여야지. 네네. 귀찮아. 앞에 HD를 다 붙여놔갖고 HD 현대 일렉트릭. 네네. 그다음에 건설기계 쪽에서는 여기도 뭐 가장 사실은 뭐 대장주 성격이라고 하면 현대건설기계나 네네. 현대인프라코어인데 그죠? 네. 그런 것보다는 단기적으로 좀 많이 빠져 있는 그러나 기업 내용은 괜찮은 진성 TC를 네.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인프라 관련된 전략들 관심 종목까지 알아봤습니다. 김지훈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